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아주 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줄여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심재철 검찰국장의 이 국감장 폭탄 발언과 거기에 덧붙여 추 장관의 감찰 예고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윤석열이 국감을 통해서 아주 음흉하게도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대통령을 팔았을 뿐 아니라 게다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 이르는 이분들과의 어떤 통화 내용이라든가 이 만남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적으로 풀어 헤쳐버렸는데, 어이없게도 언론사 사주인 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비롯해서 홍석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상대방이 있는 이야기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매우 황당한 잣대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그 뻔뻔함에 대해서 추 장관이 팩트로 시원하게 일갈한 부분이 이번 국감장에서의 핵심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이번 국감장에서는 일단 먼저 추 장관의 이 감찰 예고가 있었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인 시절인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곳에서 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이 진정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를 키웠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대검 국감에서는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옵티머스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이기 때문에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헌데 실상은 뭐였나요? 검찰 보고 이 사무 규칙이에요. 6개월이 넘는 사건의 경우에는 차장전결로 해야 된다, 이런 보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처리가 된 사건을 부장전결로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은 이 다단계 금융 사기의 어떤 일종의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될 텐데, 계좌 추적만 하면 사실 심플하게 끝나는 부분을 이 검찰이 이를 진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수사 무마에 대한 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게 뭐 어떤 문제가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할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때 상황을 좀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찰이 내사 단계에서 계좌 추적을 했었죠. 그런데 금융사기 사건에서 고발된 내용을 아주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계좌 추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무혐의로 처분을 내렸다. 누가 봐도 검찰의 어떤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정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들과의 그 비밀 회동을 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은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감찰을 검토하겠다, 또는 감찰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다, 그렇게 이제 감찰에 대한 확실한 예고로 답을 내려주셨죠. 자, 그런데 이번 국감장에서 추미애 장관의 이 검찰 측의 어떤 감찰 예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핵심 포인트가 더 있었죠. 바로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나왔던 이 야당 그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이 수사 정보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검 반부패부를 건너뛰고 윤석열에게 보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당시 반부패부장이라고 그 직함을 달고 있었던 그 심재철 현 검찰국장이죠. 그 검찰국장이 이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반부패부가 몰랐다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야당 정치인이 돈을 몇 억을 받았고 전직 검사장이었던 변호사가 이에 관련이 되어 있기에 통신 그리고 혹은 계좌 영장들도 나왔으나 이것이 지검장과 검찰총장 사이에서만 이야기가 되고 대검의 사건 담당 부서인 반부패부장이 무려 3개월간을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보고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유사일에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발언을 합니다. 즉 윤석열과 이 남부지검장 간에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이 사건을 어떻게든 좀 매듭 지어보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의혹이 결국 그 담당자, 이 검찰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죠. 무려 국감장에서 이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심재철 국장은 이 대검찰청에 정말 다양한 기구가 구성된 이유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것을 법령에서 만들어둔 시스템들인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계속된 윤석열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이 계속되는 이 검찰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이 법과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 그자가 명문화된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또 이런 과정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고위공직자로서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상식 박 수준의 이 변명을 상당히 구차하게 나열한 것이다. 그렇게 다름이 없다고 평가가 지어진 겁니다. 이번 법사위에서. 저는 이 도덕적 소양 따위를 운운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뭐 공감하시겠지만 정의 실현 기관으로서의 어떤 검찰과 그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이 자격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정의 실현 기관 아니다, 불의 실현 기관이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역시 윤석열은 국감장을 통해서 불의 실현 기관이라는 것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지금의 어떤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와 그 기능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출석한 이번 국감장에서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정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계시는 정말 굵직한 대형 범죄 사건이 대략 한 5건 정도 이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진행 중이던 어떤 시기에 윤석열이 조선일보 사주에 이 방상훈과 비밀 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사건으로 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언론사 사주 또는 이 관계 업체들과 비밀 회동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된 팩트로 이것도 일갈한 것도 관전 포인트였죠. 윤석열이 일단 지난 대검 국감장에서 이들과의 비밀 회동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뭔 문제가 되느냐, 적정성을 논할 만한 일이 되지 않는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이에 덧붙여서 그 만남에 대해서 만남을 가졌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있기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라고 답을 했던 거 여러분들은 좀 이것을 인정하시나요?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또 이제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상기 전 그 법무부 장관 얘기만 따져보더라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처에 대한 논의로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의 어떤 개별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또 추미애 장관 본인과 어떤 통화했던 내용,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대통령이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비선으로 뭐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 이거 모두 상대방이 있고 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일가를 했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발언이었죠. 게다가 특히 대통령이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소임을 다하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당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들이 꽤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성품상 보고 라인을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그 국감장을 보면서 이 추미애 장관의 시원시원한 발언을 들으면서 때때로 되게 시원시원하다가도 국힘 의원이 발언한 거 보면 때때로 또 이제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가도 아마 동감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성품이 아니다, 대통령은. 이것도 좀 여러 가지로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비선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물음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 중에 운명이다라는 책이 있더라고 해요. 운명이다. 이 내용에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단 한 번도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때는 이 관련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를 배석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대통령이 독대 보고를 받게 되면 대통령은 제왕이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이런 말을 담았었죠. 독대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한쪽의 정보만 듣기 때문에 이 판단에 오류가 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정원장한테 어떤 결론의 말을 내리게 되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음성적 힘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비서실장이나 정부의 성격에 따른 그 해당 분야의 수석을 배석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즉 이미 오래전부터 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신념으로 정치를 해왔던 것이고, 현 민주정부인 촛불정부는 이러한 음성적인 힘을 배제하기 위한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책 잡힐 만한 발언을, 그것도 윤석열에게 무언가의 메신저를 통해서 했다라는 발언이 정말 근거도 없이 정말 단순한 어떤
그 윤석열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한 발언쯤으로 그렇게 여기고도 남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렇게 여기고 넘겨도 그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의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그가 국감장에서 대통령까지 팔아가면서 얻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겠죠. 의도는 굉장히 역시 좀 뻔하다고 봐요. 윤석열 본인의 위세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 전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윤석열의 이 해임 건의 관련 이슈와 인사권자의 직접 해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생각 없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이렇게 여론 자체를 좀 불식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의도가 첫 번째라고 보고요. 또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소임을 다하라고 했는데 이후 대통령에 의한 어떤 해임이 진행이 된다면 앞뒤가 다른 이 거짓말 대통령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사전에 씌우면서 해임과 관련된 어떤 부담만 얻게 짊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부담감을 잔뜩 짊어지게 해가지고 해임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의도가 적지 않아 그런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야당에 공격할 거리도 미리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해임되자마자 윤석열 본인이 국힘에 들어가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떡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음흉한 이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또 빼먹은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신동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었죠. 가족이 위법한 사안이 있으면 사퇴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윤석열의 발언은 즉 뭐냐면 위법하지 않기에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이제 추 장관에게 했는데 추미애 장관도 공감을 했던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추 장관 출석하에 이뤄진 이 국감장의 핵심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우리가 예상했듯이 윤석열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과 검찰의 민낯이 탈탈 털렸는데 윤석열이 국감장에서 수사팀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과 그리고 법에서 정한 어떤 상급자에 대한 권한을 윤석열이 인정하지 않는 이 양아치 집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스스로가 직접 공표를 한 것, 그리고 검찰 관계자의 폭로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이 수사무마 의혹의 진실입니다. 파도 괴담밖에 나오지 않는 이 윤석열 괴담의 실체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개혁의 필요성을 더 많은 분들에게 인지시키고 또한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